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그 첫 번째 기회는 너무나 일찍,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24살 군대를 갓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던 복학생 강민수. 제 손에 들린 건 전역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단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광풍에 휩싸여 있었고, 저 역시 그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재미삼아 넣었던 100만 원이 자고 일어나니 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워 박스를 나르고 받는 시급 8천 원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숫자가 알아서 돈을 불려주는데. 오만함은 독버섯처럼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남은 400만 원을 모두 쏟아부었고, 그것은 불과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4살의 청년에게 5천만 원은 돈이 아니라 더 큰 판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복학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도, 친구들의 걱정 섞인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거로 빌딩 사줄게. 두고 봐. 큰 소리를 치며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모니터 앞에 앉아 붉고 푸른 막대기들이 춤추는 차트를 노려보았습니다. 운은 무서울 정도로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찍는 코인마다 상한가를 쳤고, 이름도 생소한 해외 거래소의 코인들이 10배, 20배씩 폭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비며 확인한 제 계좌의 총 자산은 21억 4,050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1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아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숫자가 제 손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낡은 청바지 대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셔츠를 입었고, 냄새나는 고시원 방을 나와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보며 위스키 한 잔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발 아래 있구나. 20대의 저는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민수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습니다. 매일 밤 강남의 클럽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샴페인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제 테이블 주변으로 나방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제 지갑을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20억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저는 그 성벽 안에 갇힌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변동했습니다. 21억이 19억이 되면 심장이 조여왔고, 다시 22억이 되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제 행복의 기준은 오직 모니터 속의 숫자에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땀 흘려 무언가를 읽어본 적도,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엔 오직 돈 냄새를 맡고 온 가짜들 뿐이었죠. 심지어 부모님께 빌딩을 사주겠다던 약속조차 잊어버린 채 저는 매일 밤 도박 같은 투자의 늪에 더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조금만 더, 딱 50억만 되면 진짜 은퇴하자.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20억은 제게 충분한 돈이 아니라 50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위험한 파생상품에 손을 댔고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성벽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26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제 청춘의 감옥은 그렇게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창밖의 차가운 도시 공기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평소와 다르게 소수점 아래까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며 자신만만하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야. 그 오만이 저를 노숙자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그 찬란했던 감옥 안에서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붉은 숫자의 비명이 멈춘 자리에는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7의 어느 목요일 새벽, 제가 성벽이라 믿었던 모니터 속 세계가 피칠갑을 한 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게 될 그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했고, 제가 전 재산을 걸었던 파생상품 계좌에는 가차없는 강제 청산의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손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1억이었던 숫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2억, 8억, 그리고 3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소라면 손절매를 하고 남은 돈이라도 챙겼어야 했지만 이미 숫자의 노예가 된 저에게 3억은 재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18억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본전 생각, 그 지독한 망령이 제 목덜미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남은 돈의 사채까지 끌어다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도박꾼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계좌에 남은 숫자는 정확히 0이었습니다. 아니, 사채 이자와 미수금을 합치면 마이너스 5억. 하룻밤 사이에 강남 레지던스의 왕자에서 빚쟁이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찬란했던 감옥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그 파편들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민수님을 외치던 그 많던 나방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처럼 굴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 테이블에서 비싼 샴페인을 축내던 사람들은 SNS에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명품 셔츠는 중고 시장에 팔려나갔고, 최고급 외제차는 압류반의 견인차에 끌려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평범해진 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살 돈이 없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음식을 구걸해야 하는 현실. 어제는 수천만 원을 우습게 쓰던 내가 오늘은 단돈 1,000원에 비굴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빌딩을 사주겠다던 호언장담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눴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고시원보다 더 좁은 쪽방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낡은 노트북 하나를 붙잡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딱 1억만 벌 수 있다면 정말 착하게 살겠노라고. 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비료가 되기 전 먼저 제 영혼을 썩게 만드는 악취였습니다. 30대에 접어든 저는 이미 폐인이었습니다. 가끔 막노동판에서 번 돈조차 저는 식비가 아닌 복권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번 맛본 일확천금의 기억은 마약보다 강렬했습니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에게 노동은 고역일 뿐이었고, 저는 끊임없이 한 방만을 노리는 투기꾼의 눈빛으로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나처럼 능력 있는 놈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남 탓은 가장 쉬운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지하철역 바닥에 주저앉아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빌딩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때 저 빌딩 중 하나가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처지가 된 것이죠. 어느 겨울날 종로의 한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던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때국물이 흐르는 옷차림. 그곳에는 21억을 가졌던 청년 민수가 아니라 영혼이 파먹힌 채 껍데기만 남은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비류를 뿌리기엔 제 마음밭은 이미 소금기 가득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검은 강물은 마치 제 계좌의 0이라는 숫자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던 저는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수중에 남은 마지막 돈으로 산 티켓은 저를 경상도의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노인은 커다란 포대를 짊어지고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저에게 노인은
투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젊은 놈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와서 이 비료나 좀 옮겨줘. 그럼 밥은 줄게. 그것은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안받은 정당한 노동이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로 성벽을 쌓던 손으로 저는 난생 처음 퀴퀴한 냄새가 나는 소똥비료 포대를 날랐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프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저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니터 속 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 눈앞의 흙과 내 몸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건넨 식어 빠진 보리밥과 된장국은 제가 강남에서 먹었던 그 어떤 스테이크보다 달았습니다. 땀방울이 밥그릇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이 비료는 왜 이렇게 냄새가 독합니까? 제 물음에 노인은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독해야지. 그래야 땅이 살고 꽃이 피는 법이야. 썩은 것들이 땅 속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진짜 양분이 되는 게지. 노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날린 20억, 그 화려했던 욕망과 추악했던 중독의 시간들. 그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이라는 대지에 뿌려져야 할 거대한 오물이자 비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는 증발했지만 그 상실의 고통이 제 오만함을 녹여 땅으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성을 쌓던 청년은 이제 손톱 밑에 검은 흙을 채운 채 비로소 인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제 안의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비료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기까지는 더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겨울의 시골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시렸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강남의 통유리 너머로 구경하던 설경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과거의 유령들이었습니다. 새벽녘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 어김없이 붉은 차트와 샴페인의 거품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도시로 나가서 딱 한 번만 제대로 베팅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나가 얼어붙은 땅을 삽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흙을 파헤치고 노인이 모아둔 분뇨와 낙엽을 섞어 비료를 만드는 일. 그 고약한 악취를 온몸으로 뒤집어 써야만 비로소 머릿속의 숫자, 망령들이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제 손바닥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21억을 가졌을 때 제 손은 매끄럽고 창백했습니다. 그 손은 마우스를 클릭해 세상을 사고 팔았지만 정작 제 배를 채울 쌀 한 톨 키워낼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은 투박하고 거칠어졌으며 항상 손톱 밑에 검은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더러워진 손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는 한순간에 0이 될 수 있지만 내 몸에 새겨진 이 굳은 살과 근육의 통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나의 정직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기 직전 노인은 저를 마을 뒷산 너머의 황무지로 데려갔습니다. 돌멩이가 가득하고 잡초만 무성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네가 겨우내 만든 비료를 다 쏟아부어라. 저 20억인가 뭔가 하는 네 과거도 거기 다 묻어버리고. 저는 노인의 말대로 수백 포대의 비료를 그 척박한 땅에 날랐습니다. 어깨가 허물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료가 땅에 스며들고 흙과 섞이는 과정은 마치 지난날의 과오를 땅 밑으로 유배 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20대의 객기, 오만함, 그리고 타인을 무시했던 비릿한 우월감들이 비료의 악취와 섞여 땅속으로 깊숙이 침잠했습니다. 그렇게 20억의 잔해는 비로소 비료가 되어 땅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돌밭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뿌린 비료를 먹고 자란 것들은 이름 모를 들꽃이기도 했고 노인이 심어둔 도라지와 더덕이기도 했습니다. 그 연약한 초록빛 생명들이 단단한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대지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다시 뚫고 나올 수 있겠구나. 20억을 잃고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고작 몇 센티미터의 새싹을 보며 생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쌓은 성벽은 무너졌지만 흙으로 일군 밭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위스키 대신 직접 담근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가끔 도시의 불빛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식탁에 무엇으로 돌아올지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요. 제 20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을 일구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비싸고도 독한 비료였을 뿐입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없었더라면 제 삶에 이토록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리 없었을 테니까요. 마을 어귀에서 내려다보는 노을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저는 노을을 보며 저 빌딩들을 다 사고 싶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내일은 감자를 심기 딱 좋은 날씨겠구나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제 인생의 제1부가 숫자의 신하였다면 제2부는 추락의 고통이었고 이제 시작된 제3부는 흙과 함께하는 평온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20억을 잃고서야 저는 비로소 20억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벗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참 괜찮은 농사였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흙이 묻어 있고 제 발밑에는 단단한 대지가 있으며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료가 된 나의 20억, 그리고 그 위로 피어난 나의 오늘. 저는 비로소 완성된 제 인생의 문장을 마주하며 깊고 평온한 잠을 청합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이 5년을 넘어설 무렵 제 인생에 예기치 못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화려한 복귀도 다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는 반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군 그 작은 밭, 20억의 비료를 먹고 자란 그 땅의 결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재배한 작물들은 모양은 투박했지만 인공적인 비료를 거부하고 정직한 노동과 기다림으로 키워낸 덕분에 기막힌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맛과 향이 입소문을 타면서 대도시의 유명 식당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얼떨결에 20억을 버리고 흙을 택한 농부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조명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든 다시 큰 돈을 벌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은 살이 박인 제 마음은 더 이상 숫자의 유혹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성공담이 아니라 제 실패담을 이야기했습니다. 20억이 어떻게 제 영혼을 갉아먹었는지, 그리고 그 오물이 어떻게 지금의 건강한 채소가 되었는지를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화려한 재기 성공담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을 비옥하게 만들 가장 비싼 비료입니다. 라는 제 말은 절망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마을 한편에 작은 치유의 농장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교육센터가 아니라 과거의 저처럼 숫자에 매몰되어 영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내려와 직접 흙을 만지고 비료를 나르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클럽에서 수천만 원짜리 술을 따르던 제 손은 이제 시리에 빠진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호미질을 가르칩니다. 민수 씨, 정말 이 냄새 나는 비료가 꽃이 되나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의 냄새만큼 나중에 피어날 꽃향기는 더 진할 겁니다. 이제 제 계좌에는 예전처럼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농장 곳곳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밭으로 나갈 때 느끼는 청량한 공기, 수확한 감자를 나누며 짓는 이웃들의 진실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안 대신 찾아온 깊은 숙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20억을 지불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사들인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느덧 기력이 쇠해 제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낡은 삽자루는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땅은 정직하다. 네가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한 만큼 돌려주는 법이지. 저는 이제 중년의 농부가 되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오만한 청년 대신 햇볕에 그을리고 잔주름이 깊게 팬 그러나 눈빛만은 맑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비료는 이제 충분히 발효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료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숲을 가꾸려 합니다. 돈은 가질수록 목마르게 했지만 생명은 나눌수록 저를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20억을 잃었던 그날,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은 제가 진정으로 세상을 얻기 위해 첫 삽을 떴던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저는 장화를 벗고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올지, 어떤 지친 영혼이 이 농장을 찾아와 자신의 상처를 비료로 바꾸는 법을 배울지 기대하며 말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숫자가 아닌 계절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매번 변함없이 찬란한 희망을 품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20억을 비료로 써버린 한 남자가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수학의 연대기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이제 제 머리칼에 서리 같은 백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치유의 농장은 이제 제 개인의 일터를 넘어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되었고 그곳을 거쳐 간 수많은 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각자의 비료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말로 다 못할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대지의 순리에 몸을 맡긴 제게 세상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제일 부를 장식했던 그 거대한 숫자의 망령이 다시금 현실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먼지 날리는 농장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의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과거 제가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형님이라 부르던 당시의 투자 동료였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제게 믿기지 않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네가 옛날에 샀다가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됐던 그 코인 말이야. 그 기술이 이번에 글로벌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부활했어. 내 계좌에 묶여있던 자산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는다더라. 200억. 20억을 비료로 쓰고 있고 살았던 제게 그 10배의 숫자가 다시금 눈앞에 들이밀어진 것입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붉은 차트의 잔상이 망막을 스쳤고 강남 레지던스의 차가운 위스키 향이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200억이면 이 농장을 전국에 수십 개 세울 수도 있고 남은 평생을 신선처럼 보낼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흙 묻은 작업복 바지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묵묵히 밭을 갈고 있던 청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저처럼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흙의 정직함을 믿으며 땀 흘리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형님, 고맙지만 그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20억은 이미 비료가 되어 이 땅 속에서 수만 송이의 꽃으로 피어났거든요. 썩어 없어진 비료를 다시 꺼내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의 단호한 거절에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매연 대신 구수한 흙내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200억의 권리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날 밤 생애 가장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락함보다 내 손으로 일군 평화가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학은 완성된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농장의 나무들은 해마다 굵어지고 저는 그 그늘 아래 앉아 이제 막 농장에 도착한 새로운 청년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의 악취에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악취가 깊을수록 그들의 인생에서 피어날 꽃은 더 찬란할 것임을요. 저는 그들에게 제 낡은 삽을 건네며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아픔을 비료로 만드는 법을 배워봅시다. 당신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잃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노을이 지는 들판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농사를 돌아봅니다. 숫자로 쌓았던 성벽은 허물어져 거름이 되었고 그 거름 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숲처럼 우거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대지의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20억은 헛되지 않았노라고. 그 비료 덕분에 이 세상 한 구석이 조금 더 푸르게 변했노라고. 저는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채워준 대지에게 고마운 인사를 건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끝이 아닌 영원히 순환하는 계절의 일부가 되어 평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